김두한의 파란만장한 일대기를 연대기별로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저희는 한 시대를 풍미했던 김두한의 탄생부터 그의 생애 주요 사건들, 그리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 발자취를 추적해보고자 합니다. 그의 이야기는 단순한 한 개인의 삶을 넘어 격동의 한국 근현대사가 투영된 거울과도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김두한은 1918년 6월 23일 우리 민족의 독립을 위해 헌신했던 위대한 독립운동가 김좌진 장군의 서자로 태어났습니다. 그의 출생은 이미 그 시대의 아픔과 혼란을 예고하는 듯했습니다. 격동의 시대에 태어난 그는 부유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라지 못했으며 어린 시절부터 순탄치 않은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특히 1930년대 초반 불과 13세 무렵의 어린 나이에 그는 어려운 가정 형편으로 인해 홀로 경성, 즉 현재의 서울로 발길을 옮겨야 했습니다. 이곳에서 그는 거리에서 생활하며 힘겹고 고독한 거지 생활을 시작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당시 사회의 최하층민으로서 생존을 위한 처절한 싸움을 해야 했던 그의 어린 시절은 상상하기조차 힘든 고난의 연속이었을 것입니다. 교동보통학교에 잠시 다녔다는 설도 있으나 이마저도 중퇴하며 정규교육의 기회를 제대로 누리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그가 사회의 제도권 교육 시스템 밖에서 자신만의 생존 방식을 터득하며 성장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을 설명해줍니다. 그의 불우한 어린 시절은 단순한 개인의 비극을 넘어 일제강점기라는 암울한 시대 상황 속에서 수많은 조선인들이 겪어야 했던 고통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이러한 불우한 환경 속에서 그는 점차 어둠의 세계, 즉 일제강점기 주먹 세계에 발을 들이게 됩니다. 1935년 당시 18세의 젊은 나이에 그는 종로를 중심으로 세력을 확장하며 주먹 세계에 본격적으로 입문했습니다. 그의 등장은 당시 경성 주먹 세계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는 구마적, 신마적 등 당시 경성을 주름잡던 당대의 거물 주먹들을 차례로 꺾으며 종로 일대를 장악하기 시작했고, 그의 이름은 삽시간에 주먹 세계는 물론 일반 대중에게까지 널리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종로의 명물이었던 우미관을 거점으로 자신의 세력을 확고히 다져나갔으며, 이는 그를 경성 주먹계의 최고 실력자이자 전설적인 존재로 부상시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1940년에는 종로이가 다방을 거점으로 활동하던 중 일본 경찰에 의해 검거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 시기 김두한과 그의 추종자들은 종로 일대에서 일본 야쿠자의 침입과 횡포에 맞서 조선 상인들을 폭주하고 우리 민족의 상권을 수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러한 보호라는 명목 아래 상인들에게 보호비 명목의 금품 갈취가 뒤따랐다는 비판적인 평가도 함께 존재합니다. 그의 주먹 활동은 당시 식민지 시대의 혼란스럽고 무법천지였던 사회상을 여실히 반영하는 단면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일제에 대한 저항과 개인적인 이권 추구라는 복합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의 카리스마와 용맹함은 많은 조선인들에게 한 줄기 희망처럼 비치기도 했지만, 폭력 조직의 수장으로서 그의 역할은 역사학자들 사이에서도 여전히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광복 이후 김두한의 삶은 또 다른 거대한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1945년 광복 직후 일제의 압제에서 벗어나 새로운 국가를 건설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던 시기에 그는 건국준비위원회에 참여하여 용산의 일본군 무기고를 점령하는 데 관여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이후 그는 조선청년전위대 대장으로 활동하며 건국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지만 곧 이념 대립의 심화와 노선 차이로 인해 조직을 탈퇴하고 우익진영으로 전향하게 됩니다. 이러한 급진적인 정치적 노선 변경은 해방 직후 좌우 이념 대립이 극심했던 당시 사회의 혼란스러운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1946년에는 김구, 이승만, 김규식 등 당시 대한민국의 주요 정치 지도자들을 명예회장으로 하는 대한민주청년동맹, 즉 대한민청의 핵심 인물로 활동하며 우익청년 운동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활동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1947년 당시 좌익 세력의 일원이었던 조선공산당의 정치 깡패 정진용 살해 사건에 연루되어 미군정에 의해 체포되었고,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으며 다시 한번 법의 심판대 위에 서게 됩니다. 이 사건은 해방 직후 좌우 이념 대결이 물리적인 충돌로 비화되던 당시의 험악한 정치 상황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로 남아 있습니다. 김두한은 이러한 격동의 시기에 단순한 주먹이 아닌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인물로 변모해가고 있었습니다. 한국전쟁의 발발은 그의 삶에 또 다른 시련을 안겨주었습니다. 전쟁이 터지자 김두한은 피난길에 올라 부산으로 향했고,
그곳에서 민간 종군원으로 참전하는 등 참혹한 전쟁의 현장을 몸소 겪었습니다. 전쟁의 참화 속에서 그는 국가와 민족의 운명을 걱정하며 자신만의 방식으로 전쟁에 기여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혼란스러웠던 사회 분위기 속에서 그는 새로운 도전을 모색합니다. 바로 정치활동을 통한 제도권 진입이었습니다. 1954년 제3대 국회의원 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그는 당시 많은 이들의 예상을 뒤엎고 당선되는 쾌거를 이루어냈습니다. 당시 그의 나이는 불과 37세였습니다. 주먹 3개의 거물이었던 그가 국회의원 배지를 달았다는 사실은 사회 전반에 큰 충격을 주었으며 그의 삶이 드라마틱하게 변모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국회의원이 된 이후 이승만 정권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며 당시 전국에 자신의 목소리를 당당히 내기 시작합니다. 그의 국회 입성은 단순한 개인의 영달을 넘어 주먹 3개를 떠나 제도권 정치에 발을 들였다는 점에서 많은 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으며 그의 삶의 또 다른 중요한 장을 여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는 국회에서 거침없는 언변과 특유의 카리스마로 존재감을 드러내며 때로는 강렬하고 논쟁적인 방식으로 자신의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이후 1960년대에는 박정희 정권의 독재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가하며 권력에 대한 저항적인 스탠스를 일관되게 유지했습니다. 그는 군사정권의 독재가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특히 1965년에는 한일협정 비준에 반대하며 국회에서 오물을 투척하는 충격적인 사건을 일으켜 전국민적인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이 사건은 당시 한일회담을 둘러싼 국민적 반대 여론이 얼마나 거셌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자 김두한이 제도권 정치 속에서도 자신의 저항적인 본능을 숨기지 않았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는 당시 정치적 상황과 그의 불의에 타협하지 않는 저항적인 성격을 극명하게 드러내는 상징적인 사건으로 오늘날까지도 회자되고 있습니다. 1967년에는 제6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다시 당선되어 재선에 성공했지만 그의 정치 생활은 여전히 순탄치 않았습니다. 그는 한국 독립당 내란 음모 사건에 연루되어 옥고를 치르는 등 정치적 탄압과 고난을 겪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시련 속에서도 그는 굴하지 않고 자신의 신념을 지키려 노력했습니다. 또한 한국 비료 사카린 밀수 사건을 국회에서 폭로하며 삼성과 당시 박정희 정권을 강하게 비판하는 등 재벌과 권력층의 부도덕한 행태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의 국회의원 시절은 권력에 대한 저항과 사회 부조리에 대한 고발로 점철된 시기였으며 그는 민중의 편에 서서 불의에 맞서는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자처했습니다. 그는 비록 제도권 정치인이었지만 그 안에서도 아웃사이더적인 기질과 저항 정신을 잃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그의 행보는 당시 국민들에게 큰 반향을 일으키며 그의 정치적 존재감을 더욱 확고히 했습니다. 말년에 접어든 김두한은 1972년 11월 21일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동에서 54세의 나이로 갑작스럽게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의 죽음은 많은 이들에게 충격과 아쉬움을 안겨주었습니다. 그의 삶은 일제강점기의 어두운 주먹 세계에서부터 해방 후의 혼란스러운 전국 그리고 민주주의를 향한 투쟁의 최전선인 국회의원에 이르기까지 격동의 한국 근현대사를 온몸으로 관통하며 수많은 논란과 다양한 평가를 남겼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의 이야기가 과장되거나 특정 목적을 위해 미화된 부분이 있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일제강점기 활동에 대해서는 조선의 민족적 자존심을 지키려 했다는 민족주의적 낭만화된 평가와 함께 그저 단순한 폭력 조직의 우두머리였다는 상반된 시각이 오늘날까지도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그는 단순한 주먹을 넘어 한 시대를 대변하는 아이콘이자 동시에 끊임없는 논쟁과 재해석의 대상이 되는 복합적인 인물로 우리의 역사 속에 깊이 각인되어 있습니다. 그의 삶은 우리가 과거를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김두한이라는 한 개인의 파란만장한 삶을 통해 우리는 격동의 한국 근현대사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의 삶이 던지는 메시지는 시대를 초월하여 오늘날 우리에게도 많은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원하시는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에 적어주시면 언제든지 찾아가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역사의 시작이었습니다.